안녕하십니까. 히트 신입부원 스터디 시스템 해킹 6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전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쉘코드, 보호기법, 카나리 우회 이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로 쉘코드입니다. 쉘코드란 익스플로잇을 위해 제작된 어셈블리 코드 조각을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 쉘코드는 쉘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 쉘이란 이름이 붙었고요. 저희가 이 쉘코드로 무엇을 할 수 있냐 하면 이 쉘코드라는 것을 RIP로 옮겨서 저희가 원하는 그 동작을 실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와 거의 1대1 대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하는 모든 명령을 CPU에 내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강력한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쉘코드 실습을 간단하게 해볼 건데, 사실 이거는 그 문제를 풀거나 익스플로잇을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이 EXECVE 쉘코드에 대해서 실습을 할 건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임의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쉘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사용하면 서버의 쉘을 획득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언급 없이 쉘코드라고 하면 보통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bin sh를 실행시켜 봅시다. 이 EXECV 쉘코드는 이 시스템 콜로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콜을 실행하는 쉘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여기 아래에 있는 표는 그 시스템 콜에 따라서 RAX, RDI, RSA, RDX에 우리가 어떤 걸 넣어줘야 되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EXECV는 RAX에 0x3b를 넣어주고, RDA는 파일 네임, 그리고 RSA는 RDX에는 envp라는 걸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bin sh 널널을 넣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쉘 코드를 어셈블리어로 작성을 하게 되면 그 RAX에 bin sh를 넣어주고, 그 RAX를 스택에 넣어서 RSP를 옮기고, 또 이 RSP를 그 RDI에 옮기고, RSI를 초기화, RDX를 초기화하고, RAX에 다시 sys execv라는 것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syscall을 부르면 이 RAX에 있는 시스템 콜을 나머지 그 콜링 컨벤션에 따라서 나머지 인자에 있는 것들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셈블리어를 C에 이런 식으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넣은 함수가 runsh라는 함수로 만들어지게끔 어셈블리어를 넣었고요. 이 위에 어셈블리어 동작을 하는 함수 runsh가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이 메인은 runsh를 실행하는 건데, 저희는 실제 익스플로잇에서는 원래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저희 쉘 코드를 억지로 집어넣어서 실행을 하게 만들어야겠죠. 아무튼 이런 코드가 있다고 쳤을 때 컴파일하여 직접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쉘을 획득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보호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호기법이란 저희가 이런 버퍼 오버플로 사용해서 강제로 코드 흐름을 바꾸고 어떤 걸 리턴 어드레스를 덮어 씌우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호기법입니다. 주로 사용되는 보호기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카나리와 NX를 위주로 저희가 볼 것입니다. 보호기법을 보려면 GDB에서 책색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책색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카나리, NX, 렐로, 파이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비활성화되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GDB가 아니더라도 이제 저희가 깔았던 폰툴스에는 그 책색이라는 프로그램이 같이 딸려오는데, 그냥 CLI에서 그냥 커맨드 라인에서 그 책색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가지 보호 기법 중에서 뭐가 켜져 있는지 보고 익스플로이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보호 기법은 ASLR입니다. 이 ASLR은
보호 기법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보호를 시켜주는 기법입니다. 이 보호 기법이 실행 전에, 이 프로그램 실행 전에 매 그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아웃, 즉 이 메모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메모리의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그 메모리 계층이 있는데 이 계층을 뭐 스택, 라이브러리 코드, 힙, 프로그램 코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스택은 내비두고 매 라이브러리 코드, 힙, 프로그램 코드 등을 의미로 배치해줘서 저희가 그 랜더마이즈 되게 하는 기법이고, 이게 원래는 보호 기법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랜더마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 절대 주소를 알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택과 힙을 내비두고 저런 식으로 프로그램 코드, 라이브러리 코드를 왔다 갔다 시켜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라이브러리 코드를 하면 저희가 C로 할 때 stdio.h를 자주 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printf라는 것의 그 주소를 알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실행시키고 싶다 하면은 저희가 이 ASLR이 켜져 있다면 그 항상 똑같은 주소로는 익스플로잇을 할 수 없겠죠. 그런 겁니다. 네. 다음 보호 기법으로는 NX입니다. 이 NX는 not executable의 약자로 스택에서의 실행 기능을 없앤 것입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스택에 그 쉘 코드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을 주로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주로 생각하고 배워왔는데, 이 NX가 켜져 있으면 스택에서 익스큐터블 하지 않기 때문에 쉘 코드를 그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뒤에서 배워볼 내용인 카나리입니다. 네.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를 막기 위한 첫 번째 아이디어가 카나리입니다. 이 카나리는 그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저 카나리라는 새 이름 따왔는데요. 이게 옛날에 그 광부들이 동굴에 이제 깊이 파놓은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유해 가스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카나리라는 새를 카나리라는 새를 보내고 돌아오면 안전하고 안 돌아오면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뭐 그런 거에서 유래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아무튼 각설하고, 그래서 이 카나리라는 게 뭐냐, 리턴 주소 전에 랜덤한 값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랜덤한 값을 확인하고 프로그램 리턴하기 전에 확인해서 이 랜덤한 값이 변조가 됐는지, 즉 오버플로우가 됐는지 확인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셈블리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나타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fs0x28 이거는 랜덤한 값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랜덤한 값을 그 카나리에 넣어주고 마지막에 리턴하기 전에 이 카나리가 변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체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카나리를 배워봤으니까 우회하는 방법도 배워야겠죠. 이 카나리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카나리가 삽입된 이유값을 유출하거나 직접 만들어진 랜덤 값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fx0x28의 값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유출하는 방법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조건으로 유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나리 값을 유출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printf라는 저기에 죄송합니다. 네, print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printf가 그 배열 범위를 넘어서도 오류 없이 출력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스택에서 쭉쭉쭉 뽑아서 카나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거를 계산해서 카나리 위치를 계산해서 카나리에 있는 것을 출력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나긴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런 사전 강의만 듣고 이 문제를 풀고 따라가는 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를 취약점을 알아도 코드에서 직접 찾는 거는 또 다르기도 하고, 이 찾은 취약점을 어떻게 익스플로이트해서 폰트를 작성하는 건 다 굉장히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는지를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공유를 한 번씩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제가 주어진 드림에게 드린 아니 제가 여기 써놓은 드림에게 리턴 투 쉘 코드라는 문제를 풀어오시면 되는데 인터넷에도 있고 뭐 사실 드림액 시스템 해킹 강의 내용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푸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푸는 건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뭐 직접 한번 취약점이라도 한번 찾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취약점을 찾아보셨다면 어떻게 푸는지 정도는 찾아서 공부를 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기 힘으로 풀어보고 싶다 하면은 저는 쉘크래프트와 이제 리턴 어드레스 오버라이트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그리고 이제 카나리 릭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주로 그래서 이 쉘크래프트가 쉘 코드를 폰툴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인데요. 이거를 공부하고 어떻게 쓰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카나리 릭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실제 폰툴스에서 카나리 릭을 하는지 찾아보시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니까 한번 풀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또 좀 자기가 좀 잘 풀었다, 잘 이해했다, 혹은 이거를 설명해보고 싶다 하시면 자유롭게 다음 시간, 실습 시간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굉장히 횡설수설했는데 네, 들어주셔서 네,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다음 실습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